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쌀쌀해지는 날씨는 물론 치솟는 물가에 마음 한구석이 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거창한 요리는 아니더라도 한 끼 식사를 할 때마다 왠지 주춤하게 되는 요즘. 오직 이 나눔이라는 신념 하나로 3,000원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 중인 이가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청년들도, 자녀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룬 중년들도, 인생 2막을 그리는 노년들도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곳. 한 끼 식사로 몸도 마음도 두둑히 채우고 또 다른 이에게 온정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곳.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김회희 신부와 함께 사람과 사람을 잇는 나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신부님. 제가 인사말에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아니, 요즘같이 이제 경제 불황에도 3,000원짜리 김치찌개 집이 있단 말이야? 라는 이 이야기가 믿기지가 않아요.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많은 분들도 이 3,000원 하면은 다들 놀래더라고요. 네. 저도 이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저렴한 밥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네네. 생각했을 때 그 3,000원이라는 단위가 네네. 이 가능해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맞아요. 할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준비를 네. 좀 하게 된 게 예, 지난 2년 전부터 이렇게 네. 준비를 해왔고 2년 전에 그래서 이 밥집이라는 그 가격을 네. 이렇게 놀랄 만큼의 밥집의 가격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은 채 또 그래도 편하게 와서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하려고 한 300여 분한테 그 설문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많은 분들이 4,000원, 5,000원, 3,000원 순으로 이렇게 답을 해줬었는데 네.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3,000원이 맞겠다 싶어서 3,000원의 밥집의 밥값을 정했죠. 네. 그런데 이 3,000원의 밥값을 정하고 나니까 제 나름대로도 할 수 있어라는 자부심, 확신도 있는 반면에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있었어요. 걱정도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저명한 분들한테 물어봤죠. 네.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했더니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네. 어떤 사회 그런 과학적으로도 그다음에 경영 원리로도 이 3,000원의 밥집은 이루어질 수 없다. 잠깐의 도움이 있어서 이루어질 수 있어도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해냈는데 단서 하나를 더 던져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념이다. 사회과학적으로 신념이라는 이 요소가 포함이 된다면 이것은 지속 가능하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맞다. 이때의 신념이란 나눔에 대한 신념이겠죠. 이것 하나 믿고 지난 2월 말 이렇게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이 나눔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전 조사를 아주 철저히 하셨네요. 그럼요. 네, 그냥 막 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됐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워낙 사실 성당에 계시면서도 많은 이렇게 또 나눔의 활동을 하셨을 테고 지금은 또 직장 주인으로서도 나눔의 활동을 또 이렇게 확장시켜서 하고 계시는데 이미 근데 나눔의 활동을 하고 계신데 또 식당으로 해야겠어라고 마음을 먹은 그 계기가 되게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식당 왜 해? 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식당이라는 단어보다 식탁이라는 단어에 좀 방점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식탁이 모여 있는 공간이 식당이다라고 할 때 밥을 준비하는 분들과 또 밥을 먹는 사람 따로 나누어지지 않은 곳이 바로 식탁이죠. 네네. 오늘 진행자분께서도 분명히 식사를 하고 오셨을 텐데 맞아요. 식탁 안에서 서로 어우러지면서 같이 앉으셨잖아요. 이처럼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장만하는 그 식탁 그 안에서 서로 어우러지는 것을 생각을 해서 식당이 아닌 식탁이다. 그리고 식탁이 모인 그 장소로서의 식당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즘 시대에 많이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다만 이 청년들을 생각했을 때 이 청년들이 그러한 도움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예. 그런 청년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어렵다 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내려놓는 거 아마도 이 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밥을 내려놓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청년들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네네.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회에서는 뭐 취업이나 진로 등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하는 여러 제도들도 있고 단체들도 있었는데 이 제가 할 수 있는 사제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밥을 나누는 거다. 아하. 그리고 그 밥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 밥을 나누는 가운데 어려운 이들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들의 아픔, 어려움을 그저 공감할 수 있는 예. 곳으로서 이 식당, 딱 그거 열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눔하시는 분들에게 참 제가 드리고 싶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너무 궁금해서 3,000원이니까 예. 김치찌개 혹시 막 고기 안 들어가고 막 그런 건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료가 좀 빠져 있거나 그런 건 그렇죠. 아니죠? 예. 네. 김치찌개 전문점이라고는 표현하는데 예. 다들 그래서 네.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들어오셔서 김치찌개 주세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김치찌개 집이긴 한데요. 네. 단순히 김치찌개가 아니라 자기만의 레시피대로 먹을 수 있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돼지, 참치, 그다음에 두부,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비건 김치찌개까지 메뉴로 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양한 메뉴가 또 있네요. 그러면 예. 신부님은 어떤 메뉴를 가장 좋아합니까? 저요. 저는 실은 그 고기는 별로여서 네. 저는 두부 김치찌개를 두부 좋아합니다. 김치찌개로. 거기에 네. 참치도 좀 더 가면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누구나 쉽게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식당 이름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는데 좋은 건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은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식탁이다라고 이름을 제가 지어놨더니 네. 이걸 처음 접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안 가도 돼요?라고 중장년층은 이제 못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예, 그렇죠. 그렇게 뭐 물음을 던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분들에겐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아주 단순하게요. 기사 식당 있죠? 기사 식당에 기사들만 가시나요? 그러네. 그렇죠. 맞네. 그곳에 기사들을 위한 공간이면서도 기사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밥집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은 바로 그 장소가 기사 식당이 되듯이 이 청년을 위한 식당이라고 하면은 청년을 위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기꺼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청년을 위한이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운영하기 위해서 또 많은 청년들이 골목 친구라고 해서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런 청년들이 결국에 일을 하면서 봉사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이 저렴한 밥을 청년들로 말미암아서 청년들이 그렇게 경제가 어렵다 하고 여겨지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구나 라는 차원으로도 청년의 이름이 있으니 맞네요. 기꺼이 편한 마음으로 저렴한 음식을 푸짐하게 드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가도 되는 겁니까? 왜냐면 이제 너무 이렇게 막 사람들 후배들 이렇게 데리고 가면 뭔가 이렇게 적자 날까봐 걱정이 돼요. 그런 분 또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쵸?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거 운영이 돼? 그리고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걱정을 하셔서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물으면서 난 차라리 그냥 돈 후원만 했지 안 올래. 이런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저희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메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추가 사리라든지 또 이게 기타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곁들일 수 있는 메뉴가 또 있군요. 그 안에서 나오는 또 이윤을 가지고 또 청년들에게 필요한 만큼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요.
기꺼이 오시는 게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신념 하나로 이제 식당의 문을 열었지만 사실 식당을 하나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뭐 식자재 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인건비도 사실 굉장히 걱정이고 연료비도 마찬가지고요. 걱정 어마어마했죠. 아, 그럼요. 네, 열면서 예, 어떤 어려움들이 그렇죠. 있었습니까? 막상 열어보니까. 예, 우선 이곳을 운영하려고 예. 2년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2년 전부터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한 것이 네네. 그래도 하루에 한 80여 분 정도가 오셔야 네. 이곳이 운영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한 식자재가 올라가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처음에 좀 많은 걱정을 했는데 예. 어떻게 다행스럽게도 이 소문이 났는지 아니면은 이러한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들 느꼈는지 지난 상반기에 네. 많게는 뭐 160명까지도 오셨고 하루에? 평균 120여 분 정도가 오셨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오심으로써 네. 이 공간이 유지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장소가 장소인 만큼 학생들이 좀 많이 오는 관계로 네네. 방학 중에는 실은 이제 3분의 2 인원이 좀 줄어서 다시금 또 고민을 했다가 아이고, 이제 네. 또 계약을 하고 나니까 네. 지금은 현재 한 70에서 80여 명 정도 평균적으로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인지도 궁금해요. 이런 신념에 같이 응해서 하시는 분들일 텐데 어떤 분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로 인해서 예. 이 공간이 지속되는과 동시에 실은 이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곧 일로서도 도와주고 네. 식자재라든지 뭐 기부를 통해서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하고 같이 일하는 저희 직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동반자,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 공간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은 주방 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처음에 본래 나눔 식당을 하셨던 분께서 오, 예. 제가 이런 것 하니까 함께 하자고 해서 해주셨어요. 오, 예. 그분이 너무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실제로는 이 다른 곳에서는 뭐 인건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기꺼이 그냥 인건비는 인건비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죠라고 하셨다가 너무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손목이 나가셔 버렸네. 그래서 네. 다른 분도 또 이렇게 다른 실장님도 이렇게 구하게 됐는데 또 그 실장님도 네. 이곳에 대해 뜻을 같이 하시면서 자기가 받는 인건비에 준해서 일하는 개념이 아니라 야. 말 그대로 이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함께하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이 모든 일들을 총괄하고 있는 그 사무국장님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사무국장님께서 저희 옆에서 잘 도와주고 계셔서 또 일이 잘 되고 있고 또 이 청년들과의 또 만남이 있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년들에 비추어서 보면 아버지 뻘이더라고요. 그만큼 세대적으로도 이게 좀 어려운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 이러한 청년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이 청년 총괄 매니저를 제가 이 청년들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이렇게 고용을 했고 네. 또 근데 그 친구가 또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뭐 프로그램을 기획도 하고 이 청년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함께하면서 이 공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들과 함께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골목 친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청년들 그리고 기꺼이 식료품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시간을 기꺼이 나눠주는 많은 봉사자분들, 그렇군요. 기부자들 때문에 네. 이 공간이 이렇게 유지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도 그러니까 밥 한 끼 그냥 먹었다가 아니라 뭔가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눴다라는 느낌을 안고 돌아갈 것 같아요. 그 식당에 오신 손님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처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다기보다 예. 저에게 있어서는 재미나게 다가왔던 게 예. 저에 대한 호칭이에요. 이 앞에 로만 칼러 보면은 네. 다른 분들이 다 신부님인 줄 다 알겠거니 저는 맨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는 분들 족족 뭐 네. 사장님 또는 대표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약간 좀 이렇게 그 요리복인 줄 알았나 보다. 아, 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뭐 어떤 분들께서는 좀 멋쩍지 않냐, 그리고 좀 마음이 좀 상하지 않냐. 그런데 예. 저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불러줌으로써 아,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바로 여기구나 해서 마냥 나름 뿌듯했고 네. 또 그냥 기쁜 마음을 가졌고, 근데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 중에 앞서서 질문했던 것처럼 이거 청년들만 이렇게 오는 곳 아니에요 하면서 어르신들 중에서도 네네. 이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 빼꼼하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먼저 거칠게 걱정하셔서 네. 아, 3,000원 밥집인데 이거 되겠어요. 나 이제 안 올 거예요.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나면서 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 족족 예.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또 이렇게 기꺼이 그 나눔을 행하시는데 제가 또 해드려야 될 게 없는데요 하면서 잔돈이라든지 거스름돈 기꺼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힘내세요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네네. 또 그리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도 네. 이게 와서 나름대로 막 맛있게 먹으면서 신부님 맛있어요 하면서 뭐 이렇게 인사도 나눠주고 네. 할 때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이런 친구들과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공간이 네.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답변을 네. 좀 많이들 해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은 또 아니다 보니까 뭐 다양한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뒤늦게 뭐 오신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에게는 마감 시간이 돼도 이렇게 좀 안 됩니다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뭐 정말 귀중한 손님이니까 어떻게든 뭐 요리를 준비하신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제 연다고 할 때 식당은 언제나 항상 마감 시간이 그쵸, 있고 마감 시간 브레이크 있죠. 타임 있고 오프 시간도 하잖아요.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일하는 분들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뭐 문을 열었을 때 처음에는 좀 많이들 안 오셨을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녁 때쯤 되면 한 명, 두 명 오셔가지고 저 7시 반쯤 지나면은 그래 우리 문 닫자. 제가 이렇게 네네. 봉사자로서 열심히 네. 해줬던 친구한테도 이렇게 말하곤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마감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네. 뭐 7시 50분, 8시 좀 넘어서도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도 고려해야 되니까 네. 그 친구에게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문 닫는 게 낫겠지 안 봤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네. 저한테 이렇게 혼내듯이 다그치듯이 아니죠, 그들을 받아줘야죠라고 말을 해줬어요. 예. 이제 그 친구는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네네. 그 친구의 그 말을 듣고 제가 뜨끔했습니다. 아 맞다, 이제 이 공간이 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분들이지. 그리고 이렇게 혼자 식사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이 시간대에 밥을 끼니를 때워야 됐고 또 이러한 저렴한 밥집을 찾아야만 했던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이곳을 오니까 그분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나는 그분들을 위한 차원으로 열었으니 이렇게 열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들게 돼서 네.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뒤로부터 그렇구나. 그분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이제 그분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쉼을 누리는 만큼 네네. 이제 그분들과 이 공감하는 가운데 그러면 그분들에게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까지 고민하게 되었죠. 오히려 그분들로 해서 우리 신부님이 더욱더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네요. 그렇죠. 네. 예. 그 단순히 또 이 밥만 먹는 공간으로만 운영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공간으로도 이렇게 또 운영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공간으로도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 본래 그 목적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저렴한 밥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네. 이 저렴한 밥을 나눈다라고 할 때는 식탁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서의 식당이 있을 것이고요. 네네. 그런데 많은 분들 밥만 먹지 않잖아요. 네. 밥 먹고 편하게 쉼을 누리곤 하죠. 바로 그러한 쉼의 공간으로서 무인 카페를 좀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인 카페라고 해서 예. 많은 분들이 그냥 돈 내고 차 마시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드리고 싶어요. 쉬는데 왜 돈을 내야만 하지? 라고 말이죠. 밥 먹고 많이들
편하게 쉬어 가잖아요. 네네. 예, 그러한 공간으로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이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 밥 먹는 걱정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쉼을 그 순간 누린다라는 것이고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여유롭게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 무인 카페를 만들어놔서 이 밥 먹고 쉼을 누린다마는 공간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독서실처럼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군요. 어떤 단체 모임을 하고 싶다면 회의실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예. 또 그리고 이 공유 이 공간으로서 또 우리 그 마음이 만든 또 그리고 혼자 식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공동 주방으로서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네네. 또 이 밖에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신들이 기획하고 이 공간 안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기꺼이 대여도 할 수 있는 네네. 그러한 공간으로 그저 비어 있는 어쩌면 이 청년들이 쉼을 누리는 놀이터로서의 무인 카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간이 있으니까 뭐 밥집으로도 활용이 되고 또 카페와 또 사람들이 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신부님께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기획도 한번 해볼까라는 또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것을 또 해보고 싶으세요? 예. 어떤 것을 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했습니다. 그래요? 예. 말 그대로 이 공간을 우리가 밥을 제공한다 할 때 그 밥은 물리적인 밥도 있지만 마음 또 그다음에 정신 그런 문화의 밥도 있다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배고파하는 것은 물리적인 밥을 뛰어넘어서 그러한 밥으로서의 소재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5월에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 돌봄 청년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고 그 가운데에서 이 지체 장애 청년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동네 우영우라고 할 수 있는 청년과 그 어머니 모자의 그 시화전을 또 그날 그때 5월에 맞춰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또 환경의 달을 맞아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MZ코 세대를 위해서 수라 갯벌 사진전과 더불어서 수라 영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수라 영화도 상영회를 가졌고 이제 7월부터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를 소재로 해서 단편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주제를 가지고 이 청년들이 같이 공유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바를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인권 영화제라는 것을 이렇게 했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축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색다른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공간에서 밥 먹는 공간인데 그런 어떤 그 기획에 있어서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현재 하고 계신 활동만 봐도 우리 신부님께서는 좀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고 살고 있는지 좀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직접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아마 식당을 여는 데 있어서 그런 신념하고도 비슷했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제 에피소드를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옛날 제가 제 친구 중에 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녀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성실하게 학교를 다녀서 대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인가 저에게 아르바이트 소개시켜줄게 하고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불러 올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다단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하고의 인연도 끊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고 하다가 이 청년의 그 열정, 뭐랄까, 객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전 정신으로 이 친구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무전 여행으로 서울에서 전주까지 내려올 테니까 나 이걸로 우리 우정은 끊지 않는 걸로 하자라고 한 차원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여정을 한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여정에 있어서 제 다짐을 또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반면에 겨울이었고 돈 한 푼 없이 진짜로 여행을 떠났던 것이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근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그 배고픔이라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배고픈데 이렇게 걸어오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구걸도 해보고 또 그리고 심지어 이제 길가에 떨어진 이 썩어가는 귤 껍질이라든지 뭐 풀뿌리도 또 캐 먹어봤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너무나도 배고파서 그리고 너무나도 추워서 새벽녘에 교회가 항상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이렇게 교회에 들어갔어요. 교회 그 기도 아마 새벽 기도를 하느라고 문을 열어놨나 봐요. 이렇게 교회에 들어갔는데 이 교회에 들어가서 그 머물다가 이제 새벽에 딱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게 어린이 자전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린이 자전거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고, 저는 평생 그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만 먹었던 놈인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 자전거를 보면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거 타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서 이 자체로 너무나도 나한테 참 이득이 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갔다가 또 충격적인 사건을 이제 2번 겪게 됩니다. 이제 너무 배고픈 나머지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구걸에서 남은 500원을 가지고 과자 하나로 그 하루 끼니를 깨워야지 하고 들어갔던 슈퍼에 또 불러도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눈앞에 그냥 먹을 것이 많고.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저도 모르게 호주머니에 여행을 떠난 이들에게 초코바를 이렇게 딱 호주머니에 넣었는데 그때 또 그 주인께서 나오셔가지고 여행하신 분인데요 하면서 뭘 드시려고 하냐 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기꺼이 제가 이게 호주머니에 넣었던 초코바도 또 나눠 먹으라고도 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는 이게 선하게 살겠다는 의지가 부서지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여겼고 또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합리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그 자전거 다시 돌려줘야지 해놓고는 결국에는 못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보호 감호를 받고 이제 돌봄을 해야만 했던 그런 청소년, 청년들을 돕는 그런 단체에서 97년도부터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됐죠. 그 안에서 또 그 봉사하셨던 그 분께서 정말로 그 친구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게 만들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회적 어머니 된 입장으로 진짜 어머니로서 말 그대로 식탁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어우러짐을 몸소 실천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러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기꺼이 그 무전여행 안에서 그런 잘못과 실수를 하고 또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던 저 같은 사람들도 그런 식탁이라고 하는 나눔을 먹거리 영양분을 기꺼이 나눠주려는 그 모습 안에서 많은 그 경험과 또 희망을 키워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사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런 신부가 돼야지라고 해서 하다 보니 또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식탁까지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나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나눔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나눔은 뭐 실천이다.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눔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을 내가 내줘야겠다라고 궁리하고 있다면 이를 기꺼이 실천해야만이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부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또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더 궁금해져요. 앞으로 어떤 일들을 더 하실 거예요? 좀 계획은 참 많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밥집만이 아니라 상징적인 문화적인 밥으로 나눔을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네.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공모도 생각해보고 있고, 공모전도. 예, 오, 네. 생각해보고 있고, 또 그리고 이 밥집을 이용해야 될 필요로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쿠폰 사업으로 그런 분들을 기꺼이 찾아오는 분들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쿠폰을 나눠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는데 네네. 내년에도 그러한 분들이 보다 더 많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쿠폰 사업을 더 확산시켜 나갈 또 그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다른 청년 단체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그 가운데 저희와 같이 함께하면서 그 거점 공간으로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이 공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이라고 하면은 많은 네. 분들 학생만을 떠올리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이 청년이라는 이름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 특히 일을 하는 청년들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러한 일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팔복동 등과 같은 그런 곳에 이 2호점을 내므로써 그렇구나. 그들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을 기꺼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이 알겠습니다. 밖에도 참 많은 계획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바쁘신데 앞으로 계획하시려면 예. 건강 잘 유지하셔야겠습니다, 신부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는 이렇게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 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신념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나눔의 기쁨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을 꼭 해보겠습니다, 신부님. 네, 오늘 말씀 예, 정말 잘 감사합니다. 들었고요. 오늘은 예.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